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여성 의류 인터넷 쇼핑몰도 작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저희 카페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때 남편은 제 카페 근처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이면 인부들에게 줄 커피를 사러 매일 왔는데요.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올 때도 있고 페인트 자국을 묻혀오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더니요. 나중에는 겉모습이랑 상관없이 당당한 모습이 좋았어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속으로 호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도 제 마음과 같았는지 먼저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일용직이 아니라 작은 건축회사 대표였어요. 남편 역시 제가 생각보다 어려 보여서 카페 직원인 줄 알았대요. 저를 편하게 대하던 남편은 제가 사장이라니 극존칭을 쓰더라고요. 1년 정도 연애하면서 저희는 서로 존대를 했습니다. 나이 차이는 서로 3살 정도 났는데요. 존댓말을 하니 서로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 오히려 좋았어요. 물론 결혼을 하고 시모의 성화에 존댓말은 끝났답니다. 아니, 너희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서로 존대야? 그러게요. 근데 이미 익숙해져서요. 내가 안 편하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너네 서로 존대하는 거 보면 소름이 오소서 돋아. 새애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미 존대가 입에 붙어버렸는데요. 시모는 볼 때마다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른 뜻을 따르기로 했죠. 하지만 노력도 안 하고 시애미 말에 말대꾸 하지 말고. 네, 고쳐볼게요, 어머님. 나중에는 저희 부부가 편하게 반말을 하니까요. 시모는 하늘 같은 서방에게 왜 말이 짧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머님께서 존대, 넌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가르쳐야 하니? 제가 남편에게 반말하는 모습이 그냥 싫으셨던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반말을 계속하자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기야, 응? 엄마가 반말하는 거 보기 안 좋대. 또 그 소리야? 아, 존대할 때는 존대가 듣기 싫으시다 했잖아. 그래서 이미 입에 붙어버린 거 또 고치라고? 그냥 엄마 앞에서만 나한테 조심하면 되잖아. 조심? 내가 뭐 당신한테 막대해? 그건 아니지만 좀 그렇지. 좀 그렇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극존칭까지 아니더라도 말이야. 보통은 나이 차나는 남편한테 말 길게 하잖아. 당신은 너무 짧고. 나는 당신도 웃겨. 우리가 뭐 8살, 10살씩 막 차이나? 아니잖아. 겨우 3살 차이야. 어쨌든 엄마가 옛날 사람이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어려운 거 바라시는 게 아니잖아. 응? 아, 몰라. 그냥 기분이 좀 그래. 벌써부터 부부관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하나하나 다 참견하실 것 같아. 왜 그렇게 말을 서운하게 해? 우리 아파트도 엄마가 해주셨잖아. 심지어 내 명의로 해주신 것도 아니야. 당신 존중하니까 공동 명의로 해주셨잖아. 우리 엄마는 그렇게 며느리를 생각해 주시는데 당신은 고작 이런 사소한 것도 맞춰주기 싫어? 여기서 갑자기 아파트 이야기가 왜 나와? 아파트 해주면 무조건 네 하고 머리 조아려야 해? 됐다. 알아서 해. 늙은 시모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신랑한테 존대하라는 것도 들어주기 싫다니. 내가 뭔 말을 더 하겠냐? 아, 알겠어. 그렇게 해볼게. 대신 어머니 앞에서만요. 역시 고마워. 아파트 공동명의 해주신 거랑 별개로요. 남편에게 존댓말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는 뭔가 찝찝했거든요. 시모가 꼭 절 소나기에 쥐고 흔들려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어쨌든 제가 남편에게 더 이상 반말을 하지 않자
시모는 만족한 미소를 짓고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참 세상 귀찮게 사신다 생각했죠. 그 뒤로 어머니가 제게 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요. 그건 별일도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께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놀러 오셨어요. 저는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매번 친구분들이랑 단체로 오셨어요. 카페 거리에 있는 조용한 카페인데요. 문제는 항상 4시간은 기본으로 수다를 떨고 가세요. 제가 쇼핑몰도 같이 하고 있어서 카페에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 대신 믿음직한 직원들이 지키고 있는데요. 시모가 제가 가게에 없는 날만 카페에 와서 그래서 직원들이 곤란해했죠. 아마 제가 전에 어머니께 했던 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네 카페는 뭐가 맛있냐? 어머님 카페 오시려고요? 다 맛있는데 어머님은 대추차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제품 아니고 저희가 항상 손수 만들어요. 그래? 오실 때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직원들한테 말해놓을게요. 계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은 평생 제 카페 음료 공짜니까요. 시댁은 부산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오셔봤자 몇 번이나 오시겠어 라고 생각도 했고요. 차 한 잔 얼마라고 어머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직원들 말로는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제어가 안 된대요. 카페 분위기가 동네 시장이래요. 게다가 제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 험담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 사장이 우리 며느리잖아. 며느리? 내 말에 꿈뻑 죽지. 내 발밑이야. 아주 살살 기어. 이런 말을 항상 서슴없이 하신대요. 다른 손님들도 계시는데요. 또 동창, 동네 이웃, 시댁 식구들까지 번갈아 가며 데려와서는요. 공짜 커피와 디저트를 엄청 드신대요. 게다가 포장까지 요구하신대요. 내역을 보니 많이 과하더라고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시모와 지인들이 아주 테이블을 모두 점령했더라고요.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카페 이미지도 걱정됐어요. 저는 주저앉고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 민망하실까 봐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예, 안 그래도 전화할랬다. 지금 네 카페에 와 있는데 말이다. 글쎄 내 지인들한테 직원들이 계산하라잖니. 바꿔주마.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어머님 드시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앞으로도 돈 받을 생각 없고요. 그런데 어머님 말고 다른 분들은 계산해 주셔야 돼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시면 직원들 앞에서 제 입장이 좀 곤란하거든요. 뭐? 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고작 몇 번 왔다고 그런 말을 하냐? 사람들 있는데 창피스럽게. 아니 됐다. 시끄럽고 난 돈 못 낸다. 그렇게 알아라. 시모는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렸죠. 저는 직원들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했죠. 오늘만 가격 받지 말라고요. 퇴근한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 했길래 엄마가 우셔? 어머님이 당신한테 전화했어? 당신이 엄마한테 평생 커피 공짜라고 했다며. 그래놓고 계산하라고 말 바꿔서 엄청 무안하셨다잖아. 게다가 카페에 이제 오지 말라고 했다며? 나이 든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부산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말이야. 당신 한쪽 말만 듣고 그러면 안 되지. 한쪽 말? 가만 보면 예의나 공경이 없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당신이 카페 오지 말라고 해서 우리 엄마 하루 종일 밥도 못 드시고 괴로워하고 계셔. 뭘 제대로 알고 말하라고. 난 어머니 커피값 받을 생각 없어. 앞으로도 쭉. 근데 중요한 건 말이야. 어머님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카페에 오셔.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오시거든. 동창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시댁 식구들까지. 오실 때마다 여러 테이블에 지인들 자리 잡고 장시간 있으셔. 그래서 어머니 오시기 시작한 날부터 매출 반토막 났어.
단골 손님들도 몇 번 말 나왔고. 당신이 우리 카페 검색해봐. 어머님 관련 글도 올라왔어. 심지어 오셔서 내 험담도 엄청 하시나 봐. 직원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나 카페 그냥 운영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쇼핑몰 하면서도 지키고 싶은 게 내 카페야. 내 꿈이고 내 쉼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가족이라고 피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피해? 피해라고 했어 지금? 그까짓 카페나 운영하면서 잘난 척은 친정 식구들이 그래도 네가 이랬겠어? 시댁이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당신 직업 프라이드 깎아내리면 정신 차릴래? 우리 친정엄마 나 카페 오픈하고 3번인가 오셨어. 오실 때마다 다 계산하셨고 내 지인들 자기들이 그만큼 안 먹어도 더 계산해. 아, 계속 오시고 싶으시대? 사람들이랑? 그러면 나 어머님 한갑대에 여행 보내드리기로 한 거 취소야. 뭐? 치사하게. 왜? 나도 버는 돈이 있어야 여유롭게 보내드리지. 우리 엄마가 아파트도 해줬는데 너 정말 1억이야?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에 용돈 매달 50만 원씩 드리잖아. 그 용돈을 끊으면 되겠어?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조용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 남편이 어머님에게 잘 말했는지 더 이상 피해는 없었어요. 어머님도 더 이상 제게 별말 없으셨고요. 그런데 웃긴 건요. 어머님이 부산에서 창원까지 버스 타고요. 혼자라도 카페에 계속 오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용돈도 드리는데 카페 많은 부산 두고 굳이 저희 가게에 와서 왜 저러시나 싶었죠. 어머님의 특이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한 달에 한 번 꼭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빈손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항상 무언가를 가져오셨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날이 많이 덥다. 자, 받아라. 시모는 제게 덥다며 검정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오셨나 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옷이지. 오늘 같은 날 입고 다니면 시원할 게다. 어머니 이건 제 옷인가요? 그럼 네 옷이지. 딱 봐도 작지 않냐. 어디서 나신 거예요? 어디서 나긴 샀지. 검은색 봉투 안에는 반팔 티셔츠 2장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그려져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프린팅 티셔츠였죠. 디자인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목은 다 늘어나 있었고요. 잘 보니 알 수 없는 얼룩도 있었어요. 프린팅은 뭐 쭈글쭈글 벗겨지기 직전이었고요. 저는 당황함에 그냥 잘 입을게요 라고 말해버렸죠. 시모가 시댁으로 돌아간 뒤 한 번 더 옷을 꺼내봤거든요.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기분은 나쁘지만 어떤 이유가 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했어요. 저는 나중에 어머니께 다시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머니가 혹시 치매이신가? 살짝 걱정도 됐어요. 그 뒤로는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 일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 날 시모는 익숙한 검은 봉투를 제게 내밀었죠. 이번에 시모는 뭐라 말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저는 설마 했죠. 아, 이번에는 정말 아이스크림이어라 하고 받았는데요. 또 옷까지 드렸어요. 시모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저를 못 봤는지 봉투에 옷을 꺼내 제 몸에 대봤어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어머니, 뭐 하세요? 뭐 하긴 옷대 보지 않냐. 아이고, 딱이네. 역시 내 눈썰미 알아줘야 한다니까. 또 제 옷 가져오셨어요? 그래, 저번 거는 잘 입고 있냐? 너는 세상에 나 같은 시모 없다. 나한테 잘해라. 너무 웃겼어요. 딱 봐도 저번이랑 비슷한 옷들이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웃냐? 그렇게 좋냐? 어디서 얻은 옷인가요? 얻기는 뭘 얻어? 샀다니까?
어디서 사셨는데요? 왜? 왜 그런 걸 묻냐? 저는 여름 옷은 한 사이즈 크게 입거든요. 바꿔올게요. 바꾸기는 이게 딱 맞아 보이는구만 뭘. 시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요, 입어보면 더 타이트할 거예요. 제가 속살이 많아서요. 어디서 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이즈 바꿔올게요. 아니, 구제시장에서 샀는데 사이즈를 어떻게 바꾸니? 어느 구제시장이요? 땡땡 구제시장. 어머님 집이랑 되게 멀잖아요. 이거 제 옷 2벌 사러 거기까지 가셨다고요? 왜요? 아니, 얘 봐. 왜긴 왜야. 너 입히려고 샀지. 어머니, 저 쇼핑몰 하는 거 잊으셨어요? 시모는 벙어리가 되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니, 점점 더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살림은 아낄수록 좋은 거다. 제가 사장이니까 옷은 넘쳐요. 그러니 가져오지 마세요. 시어머니 성이잖니. 며느리 걱정돼서 가지고 왔더니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저는 미팅이 있어서 곧 나가봐야 했는데요. 심상치 않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요.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와 실랑이가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우선 저 미팅 때문에 나가봐야 해요. 제 걱정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요. 이제 정말 안 가져오셔도 돼요. 남편 올 때까지 편하게 쉬세요. 다녀올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러셔서요. 그래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망이 난 거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자. 젊은 내가 맞춰주자 하며 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런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는 점점 더 옷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커다란 검은 봉투에 말이죠. 입지 못하는 옷들을 한가득씩 들고 오셨어요. 하나같이 해지고 얼룩이 져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혹시나 치매이신가 싶었죠.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이 쌓이고 또 쌓이니 스트레스였어요. 계절마다 정리해놓은 옷방이 지저분해졌거든요. 문득 그러다 공간이 여유로운 남편 옷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왜 항상 내 옷이야? 아들 사랑 끔찍하신 분이 아들 옷은 왜 안 가져오시지? 에이, 설마. 저는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싶었죠. 어머니 말이야, 건강검진 매년 꾸준히 받으셔? 그럴걸? 왜? 아니, 내가 봤을 때 좀 걱정돼서. 뭐? 어디 안 좋으시대? 자기 집안에 혹시 치매이셨던 분 계셔? 전혀 없는데.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옷을 들고 오시거든. 이런 거. 저는 식탁 위 검정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알아서 열어보더라고요. 이게 뭔데? 나 입으라는데? 아휴, 왜 그러신데? 처음에는 너무 화났거든. 근데 좀 약간 치매 같은 것도 난 걱정돼. 내가 옷 장사하고 있잖아. 깜빡깜빡 하시는 건가 싶어서. 제 말에 남편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시집살이 같은데? 아이, 우리 엄마도 참, 너 못 괴롭혀서 안달이네. 뭐? 치매는 무슨 그냥 노인네 심술이네. 뭐가 그렇게 웃겨? 난 혹시나 어머니 치매라 해도 걱정이고 아니라 해도 날 무시한 거니까 화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넌 이게 웃을 일이야? 너야말로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웃고 넘길 노인네 심술을 왜 치매까지 가? 그냥 네 선에서 어머니 저 안 입으니까 가져오지 마세요 하면 끝날 일이잖아. 그리고 내다버리면 되잖아. 나한테까지 이를 필요 있냐? 괜히 엄마랑 내 사이 어색해지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난 너 하나 믿고 결혼했잖아. 누군 안 입겠다고 말 안 했는 줄 알아? 그리고 난 어머니 걱정도 진짜 됐었거든?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도 혼자 해결 못해서 징징거리면 어쩌라는 거야.
괜히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잖아? 별거 아닌 게 갑자기 일이 커지는 거야. 솔직히 남편이 제게 기분이 나빴겠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여쭤보겠다. 뭐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반응에 저는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카페 운영에 쇼핑몰까지 몸이 2개라도 바쁜데 이런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니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멈출까 생각했죠. 나왔다. 오셨어요? 자, 어김없이 어머니는 제게 검정봉투를 내밀었죠. 저는 받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머니, 어쩜 그러세요? 똑같은 말하기 싫다. 넌 어떻게 돼 내가 시엄마가 준 옷을 입지도 않고 설마 버린 거 아니겠지? 절약을 지금부터 해야 습관이 되고. 저는 시모의 말을 잘라먹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진짜 속상해요. 아무리 며느리 사랑하신다지만 아들한테는 그렇게 무신경하세요? 왜 저만 계속 옷 가져다 주시는데요? 오히려 옷이 필요한 건 그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만 챙기시냐고요. 다음에는 꼭 신랑 옷 챙겨주세요. 제가 뭐가 예쁘다고 제 옷만 자꾸 가져오셔서. 그러자 시모의 눈이 희번덕했죠. 너 뭐라고 했냐 지금? 오빠 옷 부탁드려요. 사이즈 대충 아시죠?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지 않는다, 가져오지 말라는 것보다 차라리 남편 옷을 가져와 달라 하면요. 시모가 조금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네가 친정 돌았구나.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시모는 피할 새도 없이 제 머리채를 쥐고 마구 흔들었어요. 어디 감히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짓거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그러자 저희 집 강아지가 시모를 보고 마구 짖었어요. 주인이나 개나 주둥이 시끄러운 거 봐라. 어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내뱉어 내뱉기를. 이거 놓으시라고요. 아프다고요. 아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어디서 내 귀하디 귀한 아들한테 너 따위가 좋은 옷을 입히려 들어.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네? 뭐라고 하셨어요? 주워온 옷이요? 저는 시모의 소나기 힘이 잠시 풀렸을 때 그대로 밀쳤어요. 그러자 시모는 아야야 하며 심하게 고꾸라지더라고요.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해 저 살려고 살짝 밀쳤거든요. 아이고야 사람 잡네. 아이고 나 죽네. 정말 다 주워온 옷이에요? 그래, 남들이 버린 옷들이지. 어떻게 감히 내 아들한테 입힐 생각을 해? 아니, 제가 남들이 버린 옷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머님은 며느리는 그런 옷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리수거장에서 내가 최대한 깨끗한 옷만 골라온 거야. 군말 말고 입으면 될 것이지 시어머니 정성을 무시해? 그러니까 그 정성이요. 아들한테나 쏟으시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구제시장에서 사셨다면서요. 그런 거짓말은 왜 하셨는데요? 정말 남편 말대로 노인네 심술이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평소에 뭘 못해드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나 싶었죠. 너 목소리 안 낮춰? 시애미한테 정말 싸가지가 없구나. 구제시장이나 분리수거장이나 다 똑같은 헌옷이잖니? 어머니,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거든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시냐고요? 순영이는 흙구덩이, 먼지구덩이에서 일하는데 말이다. 넌 뭐가 그렇게 고고해서 항상 멀끔하게 차려입고 있냐? 배운 걸로 따지면 우리 순영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런데 내 아들은 이 더운 날씨에 공사 현장에서 개고생을 하고 넌 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카페에 쇼핑몰에 폼을 잡느냐 이 말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같은 마음일 거다. 너 서방 모실 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산다고 흉봐. 어디 저런 게 집안에 굴러 들어와가지고는 너 내가 준 옷들 버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있을 테니까 내가 너 입을 때까지 계속 가져올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어 벙쪘어요. 남편은 대표라 해도 현장에 나갈 일이 많거든요. 제가 아무리 새 옷을 사줘도 금방 옷이 더러워지니까 남편은 새 옷을 쉬는 날만 입어요. 시모는 아들의 작업복이나 일할 때 입는 옷들을 보고 속상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인 저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업 특성이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손찌검했어? 내가? 당신 어머니랑 통화했니? 내가 그랬대? 그래, 너 제정신이야? 너 아주 우리 엄마 어른은커녕 사람 취급도 안 했더라. 나중에 팩캠 확인해봐. 내가 네 엄마 털끝 하나 건드렸는지. 아, 내 머리털 다 뽑으려 해서 밀쳐내기는 했다. 뭐? 너네 엄마? 말 다 했어? 너 진짜 돌았냐? 그래, 너네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준 옷들 말이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더라. 절대 버리지도 말래. 죽어도 나 입으란다. 네가 버리든지 태우든지 네 엄마 가져다 주든지 알아서 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것들 들고 꺼지라고. 집에 불 질러버리기 전에. 제가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그래? 내가 나갈게. 너 없을 때 짐 다 챙겨서 나가줄 테니까 지금은 좀 꺼지라고. 저는 미리 시모가 가져온 쓰레기들을 다 꺼내놨었거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마구 던졌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만 못해? 대꾸도 않고 나사 풀린 사람처럼 굴었더니 남편은 알겠다며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투덜거리며 제가 던진 옷들을 재활용 봉투에 담더라고요. 그동안 시모가 얼마나 들고 왔는지 헌옷은 5봉지나 나왔어요. 저는 당장 필요한 것들만 짐을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너희 또 싸웠니? 말만 하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해준 죽을 먹고 한숨 잤습니다. 남편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나갈 줄 몰랐나 봅니다. 그때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죠. 네, 아버님. 세아가. 네, 이야기 들었다. 저는 시아빠까지 내게 한마디 하겠구나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꺼냈죠. 얘기 대충은 들었다. 아가, 내가 미안하다. 네 시엄마 노망 났다고 생각해 주렴. 내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마. 분자 많이 속상했겠구나. 저 자식이 중간에서 중재 못한 것도 내가 따끔히 혼냈다. 그리고 본인도 후회하고 있어. 저는 진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과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 명은 내 편이구나 싶었죠. 시모나 남편이나 시부마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워낙 가부장적이셔서요. 그래서 더더욱 절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부는 명백히 시모 잘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모와 남편을 엄청 혼낸 듯 했습니다. 시부와 전화를 끊자 시모가 바로 전화가 왔어요. 쭈뼛대며 전부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에게 다시는 제게 버려진 것들 주지 마시라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약속 안 하시면 남편이랑 못 살겠다고요. 시모는 또 심술을 부리려다가요. 옆에서 시부가 소리를 지르자 풀이 죽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남편은 성의 없는 목소리이지만 중간 역할 못해서 미안하다 사과했고요. 찝찝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부까지 나섰고 두 사람의 사과를 모두 받은 저는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죠. 사실 제가 카페랑 쇼핑몰이 잘 되는 편이라서요. 남편보다 수입이 많아요. 매월 50만 원 양가에 드리는 것도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보탠 거죠. 제 돈으로 시엄마랑 친정엄마께 50만 원씩 드리는 거지만
남편 체면이 있잖아요. 기 살려주려고 양가인은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친 짓이었어요. 나중에 엄청 후회했거든요. 엄마, 아빠, 여기 소고기 진짜 맛있죠? 다음에는 시댁 식구들이랑도 와야겠다. 자기, 고기 부드러워서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진짜 맛있네. 우리 딸 어떻게 이런 맛집을 찾았대? 근데 가격이 좀 사악하네. 왜요? 오늘은 엄마가 사주는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엄마를 콕콕 찌르며 말했어요. 나는 딸내미가 사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 딸 엄마한테 용돈 한 푼 안 주면서 그러기야? 그러자 엄마도 가볍게 농담을 하셨어요. 에이, 난 안 줘도 김서방이 주잖아요. 삐진 척 했더니 엄마 아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김서방이? 누구한테? 설마 당신이 받았어요? 난 받았으면 당신한테 바로 말하지. 친정 부모님은 50만 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꽤 오래됐는데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던 거였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허둥지둥 엄청 당황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눈치를 보시다가 계산을 하고 먼저 나가셨습니다. 집 가서 얘기해.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말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우리 부모님이 모르셔? 그동안 내가 준 50만 원은 어쨌어? 아니, 너희 집은 용돈 안 드려도 화목하고 여유롭잖아. 그런 비싼 소고기집도 톡톡 결제하시고. 근데 우리 집은 항상 돈 문제로 시작돼, 모든 싸움이. 그래서? 네가 준 100만 원 엄마 아빠 다 드렸지. 그래서 요즘 그나마 안 싸우셔. 엄청 잘 지내셔. 장난해?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가를 챙긴 건데 그것도 자기 생각해서 자기 돈으로 포장했는데 멋대로 그런 행동을 해? 진짜 그런 마음이었으면 그럼 안 되지. 당신 수입에서 50만 원 더 보태서 드리던가 했어야지. 어떻게 내 돈으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장난질을 쳐? 하, 장난질? 남편한테 그게 할 소리야? 할 소리야. 신뢰가 다 무너졌어. 그 정도라고? 고작 50만 원에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고작 50만 원이라니? 땅 파면 나오는 금액이야? 누구 개 이름이라니? 나도 힘들게 번 돈이야. 이건 이혼까지 생각할 문제야.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당신과 살 수많은 날들 얼마나 믿지 못하고 의심을 많이 하겠어. 전적이 있으니까. 무슨 보자 하니까? 왜 날 천하의 쓰레기 도둑놈 취급해? 부부끼리라도 그거 범죄야. 저는 그대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반성도 안 하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너무 속상하신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또 싸우고 집 나왔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말 못해. 용돈은 또 뭔 말이야. 별거 아니야. 아니 아파트도 우리가 해줬는데 항상 왜 우리 딸이 쫓겨나오냐고. 그래서 하는 말이지. 내 아파트에서 쫓겨나오는데 엄마가 마음이 안 아프겠어? 잠깐만. 엄마 뭐라고? 아파트 말이야. 엄마랑 아빠가 해준 거라고. 시댁이 해준 거 아니었어? 하도 사돈어른께서 부탁하셔서 네 남편 체면 좀 살려달라잖아.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근데 말이야, 내 딸 허구한 날 울리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졌어요. 너 알고 있었지? 뭐라는 거야 또? 아파트 말이야. 우리 엄마가 해준 거라며? 아, 그게 여보. 너네 집 정말 웃긴다. 너네 집안 진짜 가관이야. 내 돈도 꿀꺽, 아파트도 꿀꺽. 맛있던? 미안해.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이제야 미안하단 소리가 나오네. 됐고, 지금 아버님 댁에 가니까 그렇게 알아. 야, 안 돼! 여보세요?
아, 제발 좀 참아! 저는 곧장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인사 뒤에 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가, 이혼이라니! 아무런 설명을 안 하자 시아버지는 놀라셨고 시모는 남편에게 대충 들었는지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랑요, 또 더 보실 것들 가져왔어요. 그동안 어머님께서 제 카페에 와서 무료로 드신 것들요. 영수증 정리해왔어요. 어머님이 드신 건 빼고 어머님 손님들이 드신 것들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요. 시부는 놀라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 소리쳤죠. 저는 아픈 걸 참고 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역 보시면 제가 매달 남편에게 100만 원씩 입금했어요. 시댁 친정 양가에 50만 원씩 용돈 드리라고요. 남편 기 살려주려고 남편 돈인 척 드리라 했죠. 그런데 친정에는 돈을 안 보냈더라고요. 전부 시댁으로 보내고요. 이혼하기 전에 이 문제도 정산해 주세요. 그때 집에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부는 그대로 남편의 뺨 양쪽을 번갈아 날리셨죠. 그동안 새아가 돈으로 생색내고 있었냐? 이 한심한 놈, 독에 겨워 돈 장난을 쳐? 부인한테! 시모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아버님, 다른 건 제가 해드린 거니까 돈 안 받을 거예요. 친정에 줬어야 할 돈 50만 원, 그것만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아파트요. 공동 명의인 거 깨끗하게 포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파트를 네가 뭔데 포기하라 말아야? 시모는 악을 썼죠. 그게 왜 어머님 아파트인데요? 저 친정엄마께 다 들었어요. 아파트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면서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싸울 때마다 남편한테 쫓겨나다시피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속상하셨을 거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동안 아파트 해줬다고 얼마나 저한테 생색을 내셨어요? 게다가 거지 같은 옷들 주워서 주지를 않나 얼마나 저를 무시하셨으면. 시부는 뒷목을 잡고 시모는 절대 아파트를 제게 주면 안 된다며 울부짖었어요. 시부가 반응이 없자 시모는 제게 달려와 머리채를 잡고 또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마침 저를 데리러 온 친정 부모님께서 그 상황을 목격하셨죠.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친정엄마께서는 시모를 제게서 떨어뜨리고요. 그대로 뺨을 날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취미가 탁구거든요. 시모 엄청 아팠을 거예요. 시모 얼굴을 보니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요. 솔직히 그 상황에 웃음이 터질 뻔했어요. 시모는 아픈지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죠. 그러다 정신 차렸는지 자기 때렸다고 친정엄마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때 시부가 그만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모는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내가 이 나이 먹고 뺨을 맞다니.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감히 내 귀한 딸한테 무슨 짓이야. 그러게 어디 손을 대. 이렇게 구질구질한 줄 알았으면 결혼 절대 반대했지. 체력이 안 되면 인성이라도 받쳐주든가. 영 못 쓸 집안이네. 그리고 자네. 내가 같은 사람 될까봐 자네는 안 때리겠네. 인생 그렇게 살지 말게나. 딸, 가자. 여기 한시도 있고 싶지 않구나. 순하디 순한 저희 친정아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딸 힘들게 한 네 놈, 그리고 사람 취급 제대로 안 한 네 부모,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끝까지 두고 볼 거야. 시부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요. 시부는 몰랐대요. 아파트 일도 용돈도요. 그제서야 남편은 단단히 잘못된 걸 알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오해는 대화로 푸셔요. 네? 여보, 자기야, 어?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아파트도 제 명의로 돌려받았어요. 세금을 엄청 냈지만요. 시부가 도와줘서 이혼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요. 남편이 허구한 날 찾아와서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찾아와서 한 번은 시부께 말씀드렸더니 금방 오셔서 끌고 가셨어요. 시모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저희 엄마가 자기 뺨 때렸던 거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의 패켄 영상을 시모에게 보냈습니다. 그동안 제 머리채를 잡은 영상이요. 당연히 저도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사했고요. 신혼집은 월세 놓았어요. 전 남편이 떼먹은 50만 원 계산해보니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못 갚는다고 매달 갚고 있어요. 구질구질하죠. 저는 제 카페 2호점을 다른 지역에 또 냈어요. 쇼핑몰에 카페까지 하나 더 오픈해서 전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얼마 전 일인데요. 카페에 누가 자꾸 돌을 던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몇 번 깨졌거든요. 그래서 CCTV를 달았어요. 돌을 던진 것도 모자라 변태로까지 했더라고요. 짐승짓인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것이더라고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에게 CCTV 영상을 넘겼는데요. 범인을 찾았대요. 면식범인지 아닌지 얼굴을 보여주는데요. 글쎄, 제 전시모가 용변 누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모는 고개를 못 들고요. 저는 형사님에게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시모는 또 무슨 낯짝으로 카페 앞까지 찾아와서 울면서 빌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치매인가 보다. 제정신이 아니야. 소중한 며느리 잃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가 보고 싶어서 카페에 왔는데 카페 문은 닫혀있고 그래서 나오라고 돌도 던졌는데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서 그런 거야. 다른 뜻은 없었다. 제발 이 늙은이 선처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기저귀를 차시는 건 어때요? 이혼까지 한마당해요. 저 하나 어쩌자고 부산에서 창원까지 오신 거 너무 소름 돋아요. 어쩜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세요? 넌 아주 여전히 말을 얄밉게 하는구나. 이 싹바가지 없는 거.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길래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아주 평화로웠다. 천하고 뻔뻔한 계집 같으니라고. 네 앞길 앞으로 뻔해. 네 가게, 네 옷장사 언제까지 잘 될 것 같냐. 차근차근 다 무너질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수제도 모르고 어디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을 해? 시모는 사극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말투로요. 쉬지 않고 제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슨 원한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러세요? 이제 정말 얼굴 안 보고 싶네요. 어쩜 결혼을 해도 난리고 이혼을 해도 난리시네요. 너네 시아빠가 알면 나 죽는다고. 내 시체 보고 나중에 후회할래? 당장 고소 취하해! 하며 절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저는 곧바로 CCTV를 가리키며 말했죠. 적당히 하세요. 계속 찍히고 계시니까요. 또 신고하면 될까요? 너 두고 봐. 내가 꼭 복수할 거니까. 시모는 다시 차갑게 식은 눈빛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결국은 또 시부가 알았는지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죠. 아들이고 마누라고 난 다 포기했다. 인간들이 인간의 길을 포기했어. 아유, 남사스러워서 원. 넌 괜찮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꼴도 보기 싫어서 다 내쫓았다. 아버님, 저 합의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 합의 절대 해주지 마. 그럼 또 정신 못 차리고 해코자려들 거다. 알고 보니 시부는 합의를 하기 위해 전화한 게 아니었죠. 시모고 아들이고 정말 다 포기하신 눈치였어요.
들어보니 모자가 원룸에 같이 지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합의 생각이 없어 시모는 아마 벌금을 낼 것 같아요. 정말 짧지만 끔찍한 결혼 생활이었네요. 뭐 좋은 점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좋은 추억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연애는 해도 절대 재혼은 안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제 사업이나 열심히 늘리며 살아야죠. 창원에 있는 카페는 안타깝게도 올해까지만 영업하려고요. 시모나 남편이 또 찾아올 것만도 같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우니 제가 직접 피해야죠. 직원들도 저도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요. 제가 새로운 출발하는 것처럼 제 카페도 새로운 출발하려고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재오픈할 거예요. 1호점이니 똑같은 모습 그대로 다른 곳에서 더 성공하려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연히 제 카페에 들르시게 된다면 맛있는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